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리뷰를 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또 힐스테이트 부평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도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적합한 아파트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청약 경쟁률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예측한 바대로 역시나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무지하게 잘 나왔다. 자, 그랬을 때 경쟁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인천이라는 지역, 자,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고분양가, 분양가가 좀 세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가격을 이 무색할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라는 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미 연준, 그래서 미 연방 준비제도에서 지금 그저께 이렇게 나왔죠.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피겠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유럽이나 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등 수준을 보일 정도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요. 자, 87년도, 그러니까 87년 만에 자, 사상 처음으로 11%대 이상 다우 지수가 폭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식도 폭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송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부평이라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위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거의 경쟁률이 폭등 수준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폭등에 가까운 수준에 놓여있는 이 아파트 단지, 자, 어떤 평형대, 어떤 가격대에 지금 그 형대가 지금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적이 지금 요번에 거의 무시무시하게 진짜 경쟁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내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것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요, 지금 가지나살 다 썼다 경고했습니다. 뭐를요? 자, 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올인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라든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환자가 지금 증가세 있잖아요.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고. 근데 뭔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자, 미 연방은행에서 지금 뭔가 예방주사를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예방주사가 아니라 지금 미 연준은 모든 걸 지금 쏟아부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기가 또 다가오게 되고, 또 시장에서 요구하는 뭔가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주구장창 또 V자 반등식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주식을 매입하고 올라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덤비다 보면은 자산을 또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입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피게 되면 이 달러를 무제한 찍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기축통화의 힘, 자, 기축통화를 쓰고 있다는 그 미국 달러가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위기가 오면 달러를 풀었다가 또 이제 경기가 좋으면 달러를 또 걷어들였다. 뭔가 이렇게 경기 부양을 이제 수급 조절을 달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가치에 연동해서 쓰는 원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000원, 2,000원 쓰는 거 있잖아요. 달러를 쓴다라고도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무제한 정책을 한다고 해서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주구장창 무진장 찍어내냐 그건 아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적정한 이 가치만큼, 그러니까 최대한 풀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니네 나라 안 좋다고 그래서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 자, 그러면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 무제한 정책 하겠지만 그냥 뭐 무한대로 막 찍어내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생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필 텐데요.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87년 만에 11%대 폭등을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는 단숨에 2만 선을 회복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 자, 이 3월 24일, 1순위 아파트 청약이 끝났고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가 1순위 청약이 끝났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대 그 힐스테이트 부평의 아파트가 그 1순위 청약이 끝났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이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24일 날 1순위 청약이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도 뭐 미국 연준에서 뭐 달러를 풀겠다 무제한, 그래서 주식도 폭등을 했는데 참 이게 지금 경기적으로 뭐 위축이 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인천은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청약 경쟁률 역시나 폭등을 했고요. 결국에는 분양가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비싸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지만 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그래서 폭등을 했다. 그래서 폭등을 한 이 인천 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 단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있고 그래서 이제 GTX가 출발하는 역사죠. 자,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국제 업무 지구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제 업무 이 지구 바로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에 송도 힐스테이트 그 더스카이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72대 1이 나왔어요. 청약 경쟁률이. 자, 그리고 지금 84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7억 7,380만 원 정도 분양가가 되는데 154대 1이 나왔고요. 무려 84B 같은 경우에는 10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7억 6,930만 원. 그래서 272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뭐 송도 얼마 전에도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고요. 또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7억 중반이 넘어서 뭐 7억 7천, 7억 7천이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분양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송도에 자, 그러니까 송도뿐만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지역에 구축이든 신축이든 제가 봤을 땐 이 경쟁률과 가격대의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보여졌어요. 제가 어저께 보고. 자, 여러분들 상상했던 것보다 경쟁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대 1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20A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 1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려 102A제곱미터 같은 경우,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대고요.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2억 1,17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10대 1이 나왔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왔다. 자, 여기에서 또 놀라울 만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25억 6,020만 원 최고의 그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최고 큰 평수거든요. 175제곱미터. 자, 이게 분양가가 무려 25억 6,020만 원인데 이게 22대 1이 나왔어요. 그리고 175제곱미터 마찬가지로 4세대 공급하는데 분양가가 25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39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쟁률이. 또 157제곱미터가 24억 6천. 자, 24억 9천. 이 타입에 따라서 좀 가격 분양가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려 24대 1, 31대 1이 나왔습니다. 33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가치가 굉장히 얼마만큼 향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보게 되면
자, 분양가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나온 반면, 자, 청약 경쟁률은 거의 폭등 수준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폭등이 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예, 여러분들과 경쟁률, 예, 그리고 이 분양가, 자, 분양가가 높더라도 경쟁률은 잘 나왔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의 가치에 따라서 이 분양가가 분명히 정해진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송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건설사에서 이 정말 신의 한 수, 뭔가 이렇게 뭔가 이 무슨 어떤 갱점으로 보면은 뭔가 한 번 지른 거거든요. 근데 질렀던 게 먹힌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일대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대의 가치.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예, 아둥바둥 치겠죠. 그럼 가격이라는 게 상승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경제라는 게 지금 괜찮은가요? 좀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가는 거고요. 분양시장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사가 좀 유리하게 지금 판이 전개가 됐고, 자, 완판이 됐고, 자, 일단은 경쟁률이 좋기 때문에 예, 완판됐다라고도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당 계약 기간에 얼마만큼 이제 전부 다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이거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경쟁률만 바라본 이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 자, 성공적인 분양이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하여튼 경쟁률은 폭등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천 부평역이죠. 여기 지금 인천 1호선과 그 다음에 경인선 1호선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 향후에 GTX 노선이 들어와요. 여기가 GTX 노선. 예, 그래서 그 한 정거장 뒤로 가게 되면 배군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군역이 이제 향후에 여기 GTX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1호선을 이용해서 한 정거장을 가게 되면 이 부평역에서 예, 환승을 하게 되면 GTX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배군역이 그 급행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한정거장 가고 나서 이 부평역에서 1호선을 이용해서 급행을 타고 서울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 지금 그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10정동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평균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84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도 인천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에 비해서는 이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수원을 가든 뭐 경기도 어디를 가든 대체적으로 여기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대에서 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인천이라는 지역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최근에 이쪽 일대 있잖아요. 구도심 일대에서는 좀 비싸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요게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이제 송도 그 더스카이 아파트보다는 경쟁률이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앞에 역세권이고 뒤에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또 아파트도 이제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경쟁률만큼 자 경쟁률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이제 5구제곱미터 지금 A타입이요. 분양가가 그 4억 1,980만 원 정도 되는데 57대 1이 나왔고요. 자, 5구 B 같은 경우에는 42대 1이 나왔고 자, 7호 타입 216세대 공급인데 분양가가 무려 4억 9,9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51대 1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84제곱미터 지금 전국적으로 84가 인기가 많죠. 자, 그랬을 땐 5억 3,980만 원 정도의 분양가였는데 요게 무려 159대 1이 나왔어요. 무려 159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청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라든가 이 십정동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 청약 날짜가 이제 똑같은 그 3월 24일이었는데요. 지금 청약 그 당첨자 발표일은 그 송도 그 더스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십정동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이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십정동 힐스테이트 부평하고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아마 중복해서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경쟁률에서 좀 차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굉장히 청약 경쟁률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인 분양이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굉장히 이 분양가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경쟁률이 잘 나왔고, 자,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자, 건설사가 스마트하게 좀 청약, 그러니까 분양 전략을 짰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도 한번 리뷰를 했던 자, 청약 그 아파트 있잖아요. 바로 시흥 장현지구에 있는 영무 예다운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가치나 향후에 이제 그 주변에 그 철도망이라든가 주변에 그 일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 반경에 있는 그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인천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아마도 그쪽 쪽에 청약 경쟁률 얼마나 나올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인천의 이 아파트 단지들 뭔가 이렇게 비싸게 좀 분양가가 나왔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인천의 구축이든 신축은 지금 현재 기준을 이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저평가. 자, 그랬을 때 제가 뭐 그냥 진짜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그다음 분양가 대비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 바라본 인천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항상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